여러분, 제가 오늘은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혈압도 괜찮고, 당뇨도 없고, 아직 기억력도 나쁘지 않은데, 치매 같은 건 남 얘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병이 아닙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전부터 아무 소리 없이 뇌 안에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에 우리가 너무 쉽게 넘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를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것은 과로도 아니고 스트레스도 아니고 나이 그 자체도 아닙니다. 가장 달콤하게 들어와서 가장 조용히 뇌를 망치는 것, 그게 바로 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뇌 노화와 치매를 다룬 책 한 권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도발적입니다. 늙지 않는 뇌. 처음 이 제목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뇌가 늙지 않는다니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책은 그 상식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뇌는 무조건 늙는 장기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늙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신경과 의사이자 오랫동안 뇌 연구를 해온 학자입니다.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죠. 이분이 책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가 뭘까요? 유전자일까요? 베타 아밀로이드일까요? 타우 단백질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는 당입니다. 여러분, 당이 몸에 안 좋다는 건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뇨병, 비만, 혈관 질환.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혈당 이야기지, 뇌랑은 무슨 상관이야?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쓰는 장기입니다. 온몸에서 쓰는 포도당의 상당 부분을 뇌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뇌에는 당이 꼭 필요하다. 당은 뇌의 연료다.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당이 들어오느냐입니다. 당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이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간과 근육, 지방으로 밀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슐린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뇌도 인슐린의 영향을 받습니다. 뇌 안에서도 인슐린은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 기억 형성, 학습 과정에 관여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는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당은 충분한데 정작 뇌세포는 굶주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뇌의 당뇨병.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몸에는 인슐린을 분해하는 효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소는 뇌 속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도 같이 처리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이 효소는 인슐린 처리하느라 바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베타 아밀로이드를 처리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뇌 속에 찌꺼기가 쌓이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당이 많아질수록 인슐린은 과로하고 뇌 청소 시스템은 멈추고 독성 물질은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더해집니다. 당이 많아지면 비효소적 당화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당이 단백질과 달라붙어 몸 여기저기를 공격하는 현상입니다. 이 반응은 혈관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뇌세포, 신경연결망, 미토콘드리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당은 단순히 혈당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뇌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닭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독성 어벤져스라는 개념입니다. 당은 선봉에 서 있는 독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움직입니다. 염증, 감염, 독성 물질, 혈류 저하,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것들이 서로 손을 잡고 뇌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감염 이후 기억력 저하나 인지 기능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이 뇌에 직접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염증입니다. 염증은 이미 존재하던 뇌의 약한 부분을 자극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같은 것들이 염증을 만나면 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찌꺼기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치매로 진행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염증과 대사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당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안전한 상태일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검사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혈당이 정상이어도 인슐린 저항성은 이미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아직 괜찮아도 뇌 안에서는 변화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증상이 나타난 뒤의 치료보다 그 이전의 관리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치매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습관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당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당과 손잡고 뇌를 공격하는 다른 독성 요소들, 즉 염증과 감염, 독성 물질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뇌를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달콤한 독, 그 출발점에 당이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은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은 늘 동료를 데리고 옵니다. 이 동료들이 바로 염증, 감염, 독성 물질, 혈류 저하, 수면 붕괴입니다. 저는 이 묶음을 한 단어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치매를 부르는 독성 어벤져스. 한 명만 있어도 위험한데 이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뇌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왜 어떤 사람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있어도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빠르게 치매로 진행되는가?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뇌에 이상한 단백질이 쌓여서 생기는 병.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뇌 부검에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상당히 쌓여 있었는데도 생전에 기억력과 판단력이 멀쩡했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같은 찌꺼기가 있는데 왜 어떤 뇌는 버티고 어떤 뇌는 무너질까요? 이 책이 제시하는 핵심 답은 염증입니다. 염증은 단순히 몸이 아플 때 생기는 반응이 아닙니다. 염증은 뇌 환경을 바꾸는 스위치입니다.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있어도 뇌가 어느 정도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염증이 켜지는 순간 이 찌꺼기들은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신경세포를 공격하고 연결망을 끊고 기억 회로를 망가뜨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 염증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당과 대사 이상입니다. 당이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만성 염증이 만들어집니다. 이 염증은 조용합니다. 열도 안 나고 통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전혀 모르고 지냅니다. 하지만 뇌에서는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출발점은 감염입니다. 여러분, 최근 몇 년 사이 감염 이후 기억력 저하를 겪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염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병을 앓고 지나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감염은 몸 전체의 면역 시스템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뇌에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한 번의 큰 감염 또는 반복되는 작은 감염이 뇌 염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감염 자체보다 감염 후 남는 염증 반응을 더 위험하게 봅니다. 몸은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뇌 안에서는 염증 신호가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어벤져스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이 세상에 독 아닌 게 어디 있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모든 걸 피하자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기오염, 미세한 화학 물질,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이것들이 한 번에 큰 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아주 조금씩 쌓이면서 염증의 불씨 역할을 합니다. 뇌는 특히 이런 독성 물질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혈류 문제입니다. 뇌는 가만히 있어도 엄청난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합니다. 매분마다 상당한 양의 혈액이 뇌로 공급됩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느려지면 뇌는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경세포는 점점 힘을 잃습니다. 이때 염증이 더해지면 손상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다섯 번째 어벤져스는 수면 붕괴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수면을 뇌의 청소 시간으로 설명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 안에서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이 부족해지면 찌꺼기는 그대로 남습니다. 당, 염증, 감염, 독성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수면이 깨질수록 더 잘 쌓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은 출발선입니다. 염증은 증폭기입니다. 감염과 독성 물질은 불씨입니다. 혈류 저하는 방어력을 떨어뜨립니다. 수면 붕괴는 청소 시스템을 멈춥니다. 이 다섯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뇌는 빠르게 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치매를 단일 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복합 시스템 붕괴로 봅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판단은 증상이 아니라 환경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을 많이 먹고 잠이 부족하고 운동이 없고 염증이 반복된다면 아직 기억력이 괜찮아도 뇌는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독성 어벤져스가 실제로 뇌 안에서 어떤 경로로 신경세포를 망가뜨리는지, 특히 혈류와 인슐린, 미토콘드리아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당은 혼자가 아니고 염증과 감염, 독성 물질, 수면 붕괴가 함께 움직일 때 뇌는 훨씬 빠르게 무너진다는 사실을요. 왜 당이 많아질수록 뇌는 오히려 에너지가 부족해질까요? 왜 혈당은 정상인데 머리는 멍하고 집중은 안 되고 기억은 흐려질까요? 그 답은 혈류, 인슐린,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라는 세 개의 축이 동시에 무너지는 데 있습니다. 먼저 혈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뇌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엄청난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합니다. 매분마다 와인 한 병에 가까운 혈액이 뇌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저장 창고가 거의 없습니다. 산소도 포도당도 그때그때 받아서 써야 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혈류가 조금만 느려져도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자연스럽게 딱딱해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당이 많아지면 혈관 벽은 더 빨리 굳습니다. 미세한 염증이 계속 쌓이고 혈관 안쪽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혈관은 아직 괜찮아 보여도 미세혈관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뇌는 특히 미세혈관에 의존하는 장기입니다. 아주 작은 혈관 하나하나가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먹여 살립니다. 이 미세혈관이 좁아지면 뇌는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뇌는 항상 배고픈 상태가 됩니다. 다음은 인슐린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슐린은 혈당 조절만 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인슐린은 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은 신경세포 사이에 신호 전달을 돕고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과정에 관여합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혈액 속에는 당이 넘치는데 뇌세포는 그 당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이 상태를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뇌의 기아 상태. 그래서 당이 많아질수록 졸리고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에너지를 제대로 못 쓰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토콘드리아가 등장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뇌세포는 특히 미토콘드리아에 크게 의존합니다. 문제는 당이 과도하고 염증이 많아질수록 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된다는 점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에너지를 만들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류는 느려지고 인슐린은 말을 안 듣고 미토콘드리아는 지쳐버립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면 뇌는 구조적으로 취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같은 물질이 쌓이면 뇌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찌꺼기가 있어도 어떤 뇌는 멀쩡하고 어떤 뇌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차이는 에너지를 버텨낼 수 있는 환경이었느냐 아니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합니다. 뇌는 포도당만 쓰는 장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는 상황에 따라 다른 연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입니다. 케톤은 포도당이 부족할 때 몸이 지방을 태워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 적절한 케톤 사용은 미토콘드리아 부담을 줄이고 뇌 에너지 대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뇌가 포도당과 케톤을 유연하게 오갈 수 있는 상태를 하나의 목표로 제시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굶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배부른 상태, 항상 당이 넘치는 상태가 뇌를 가장 힘들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혈류가 느려지면 뇌는 산소 부족에 빠집니다. 둘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는 당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셋째,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에너지 생산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흐려지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판단력은 둔해집니다. 이건 노화의 필연이 아니라 환경의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삼각 붕괴를 되돌리기 위해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즉 식사, 운동, 수면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뇌가 무너지는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혈류는 느려지고 인슐린은 말을 안 듣고 미토콘드리아는 지쳐버리는 삼각 붕괴.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는 당이 넘쳐도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약부터 찾으면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이 책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뇌를 늙게 만드는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치료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약보다 먼저 손봐야 할 세 가지 식사, 운동, 수면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식사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에 좋은 음식을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먹어야 기억력이 좋아지느냐? 치매에 좋다는 음식은 무엇이냐? 그런데 이 책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환경을 만들며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당의 폭주를 막는 것입니다. 당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정제된 당이 빠르게, 많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염증이 올라가고 뇌는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제시하는 첫 번째 원칙은 식사의 구성보다 순서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위장에 일종의 완충막을 만들어 당이 흡수를 천천히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항상 배부른 상태를 피하는 것입니다. 뇌는 늘 연료가 과잉인 상태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복 시간이 있어야 뇌는 다른 연료를 쓰는 능력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위와 뇌가 쉬는 시간을 만들라고 권합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운동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해야 좋은 건 아는데 이제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운동의 목적은 살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만도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리고 인슐린 민감도를 회복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깨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 이 강도로 일정 시간 이상 움직이면 혈관 안쪽에서 좋은 신호가 발생합니다. 혈관은 이 자극을 받으면 스스로 넓어지고 혈류를 더 잘 흐르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육은 당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가장 큰 창고입니다. 근육이 줄어들수록 인슐린은 말을 더 안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이 책에서는 일주일에 여러 번 짧게라도 근육을 쓰는 동작을 권합니다. 무거운 기구가 아니라 본인 체중을 활용한 운동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입니다. 수면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수면은 뇌의 청소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면 뇌 안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과정이 작동합니다. 이때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같은 물질도 함께 정리됩니다. 그런데 잠이 얕아지거나 자주 깨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찌꺼기는 그대로 남고 염증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잠을 시간이 아니라 질로 보라고 강조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뇌를 흥분시키는 행동을 줄이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그리고 잠들기 직전까지 과식이나 격한 운동을 피하는 것, 이것이 뇌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수면 환경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사는 당이 폭주를 막는 방향으로, 운동은 혈류와 인슐린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수면은 뇌를 청소할 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뇌 환경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약을 쓰기 전에, 검사를 늘리기 전에 이 환경부터 만들어야 그 다음 단계가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부터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래 쓰는 뇌의 조건이 무엇인지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결국 치매는 운 아니에요? 유전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뇌는 유전만 보지 않습니다. 뇌는 매일의 환경을 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도 아닙니다. 치매는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뇌를 지키는 길도 매일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100세를 넘기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될까요? 전 인구를 생각하면 그 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떤 상태로 오래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판단력이 무너지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삶과 몸은 조금 불편해도 머리는 또렷한 삶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던지는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뇌로 오래 살 것인가? 그 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첫째, 뇌를 항상 배부르게 만들지 말 것. 둘째, 뇌로 가는 혈류를 매일 자극할 것. 셋째, 뇌가 스스로 청소할 시간을 줄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인 미션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딱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기, 또는 내일 아침 밥상에 앉으면 반찬부터 2~3 젓가락 먹고 밥을 먹기, 또는 하루에 30분 숨이 조금 찰 정도로 천천히 걷기, 또는 오늘 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누워 불을 끄고 뇌를 쉬게 해주기.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뇌는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하나, 내일 또 하나, 그 다음 날 또 하나, 이렇게 쌓인 선택이 뇌의 환경을 바꿉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치매는 겁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병이 아닙니다. 경고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몸과 뇌가 조용히 보내고 있습니다. 손발 저림, 눈 침침함, 머리 멍함, 잠의 질 저하. 이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이 신호를 아직 괜찮다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뇌 이야기를 함께한 방송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